우리 맥주 사전 이야기를 바로 진행해 보죠. H 쪽에서 우리가 이제 홉으로 들어갔고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홉 펠렛까지 얘기를 하고 홉 톨페도까지 얘기를 했군요. 홉 트렌드를 얘기를 해보죠. 최근 몇 년 동안 크래프트 맥주 혁명이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홉이라는 작은 식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맞죠? 1970년대 대형 라거 맥주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한 이래로 맥주에서 홉은 지나치게 자기 색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었다. 옛날 스타일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홉 역할은 음용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슈퍼마켓 라거의 필스너 몰트와 균형을 맞추는 깔끔하고 1차원적인 쓴맛을 내주는 거였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종의 항균제로서 역할을 했죠. 홉 사육업자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했고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홉 향미나 색다른 풍미를 갖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홉은 쓴맛을 내고 아주 옅은 어떤 그런 허브나 꽃향 같들을 내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유럽 스타일들, 독일 스타일이나 영국 스타일에서는 몰트 헤빙이 좀 크기도 했었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앵커와 시에라네바다 같은 미서부의 소규모 개척자들은 그 지역에서 번성했던 과일 풍미를 내는 홉 품종을 살펴보았다. 미국 자생종 홉들이죠. 이 홉들은 그 당시 존재했던 다른 홉들과 달리 쌉싸름하고 과즙 가득한 주시한 향과 풍미를 갖고 있었고 홉이 강조된 IPA와 아메리칸 페일에일 의 갑작스러운 인기 이런 것들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넬슨 소빈, 아까 제가 넬슨 소빈이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넬슨 소빈과 같은 매우 이색적이고 새로운 품종의 홉들은 물론이고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산 품종들까지 이제는 매우 흔한 것이 되었으며 전 세계 수천 개의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은 더 흥미진진하고 이국적인 새로운 선택을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지금 크래프트 브루어리 쪽에서는 미국 홉이 없으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쵸. 미국 홉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한 향들이 크래프트 맥주 정체성들을 살리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 홉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자생종 홉들, 특히 이제 캐스케이드 홉을 앵커가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면서 시에라네바다가 발전시키면서 미국 홉의 전성시대를 열었죠. 원래는 미국 홉 같은 경우도 유럽 홉과의 이제 혼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동부에서 재배를 했는데 동부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점점 서부로 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오레곤 주에 있는 윌라멧 밸리나 아니면 아키마 밸리, 그죠? 그다음 워싱턴 주나 오레곤 주에 있는 요곳에서 이제 미국 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홉들 캐스케이드, 센터니얼, 모자이, 시트라, 아이다호 세븐, 엘도라도, 사브루 이렇게 과일향, 특히 열대과일이나 시트러스 향을 엄청 많이 내는 그런 홉들이 없으면 굉장히 크래프트 맥주라고 한 정체성을 살리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굉장히 올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미친 것 같아요. 거의 막 100%씩 오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라이오 홉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미국 스타일의 과일 향들이 가득한 맥주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오 홉 같은 경우도 액화질소를 넣어서 여포 부분하고 루플린 부분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홉 레진과 홉 오일이 더 들어있는 루플린 부분만 따로 모아서 펠렛을 만든 거. 이게 크라이오 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좀 더 높아지고 향은 더 세지고 예전에 이제 T9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입의 홉들보다 한 50%를 덜 넣지만 좀 더 수율은 더 잘 나오고 향도 잘 나온다. 이런 홉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개발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크라이오 홉은 야끼마벨리인가요? 이쪽에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고요. 다른 홉 농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홉 종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고릴라나 아니면은 어디죠? 칠옵스 같은 데서는 크라이오 홉 IPA들을 만들고 있죠. 저도 조만간 시도를 해볼 생각인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가격이 일반 T90 홉보다 타입 90 홉보다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같은 작은 브루어리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쓰면은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크라이홉 쓴 맥주들 보면 뭐 칠업스도 그렇고 고릴라도 그렇고 국내 크래프트 맥주 치고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입 맥주와의 가격에 있어서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트릴리움 맥주를 또 마셨는데 그 맥주 같은 경우 500ml 하나에 뭐 18,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되게 비싼 가격이죠. 엄청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 고릴라의 크라이홉 같은 경우도 10,000원대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크라이홉을 쓰면 분명히 효율은 올라가고 수율도 올라갈 거예요. 향도 더 좋아지겠죠. 근데 생산 단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판매 단가를 올려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맥주의 기준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뭐 고객들도 부담스럽고, 물론 고객들이 충분히 그것들 드셔주신다면 상관없지만 좀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홉들은 뭐 지금 홉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됐죠. 주류가 되고 모든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고, 자 근데 이렇게 뉴질랜드 넬슨 소빈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뭐 그런 홉들, 소라체이스 같은 홉들, 이렇게 제3지대에서 나오는 고유의 홉 품종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한국의 고유의 홉 품종을 먼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홉이 나왔네요. 홉.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홉, 휴뮬루스 루플루스는 정말 특이한 종이다. 홉의 코는 과실이면서 부분적으로 꽃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 따뜻하고 습하면 온화한 지역에서 덩굴째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나라도 되게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북위 36도 지역에서는 다 잘 자라거든요. 수백 년 동안 양조에 사용되었다. 홉의 지역 특이성을 띠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특한 품종과 스타일을 갖고 있다. 홉 데로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토양, 햇빛, 공기, 기상 조건에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낮에는 햇빛이 많고, 그다음에 저녁에 뭐 이슬이나 아니면 서리가 안 되지. 하여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기온차가 조금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홉 키우기가 좋은 조건이었는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이런 곳보다는 홉 키우기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왔다가 건조하고 햇빛이 많이 찌고 이런 어떤 기상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홉 콘의 중심에 있는 작은 줄기는 거미줄 꽃잎 같은 모양의 잎과 루플린이라고 불리는 왁시한 밝은 노란색 잎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홉 송이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잎이 되어 있고요. 여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노란색하고 찐득찐득한 부분 누플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부분이 홉 레진하고 오일이 있어서 쓴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리고 여포 부분이 여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폴리페놀은 항균성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청징작용할 때 단백질하고 들러붙어서 이 청징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홉 자체가 모두 맥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맥주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데 중요한 알파산과 베타산. 베타산은 그렇지 않아요. 베타산은 맛을 내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파산이 중요하고요. 수지 외에도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수백 가지의 독특한 아로마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나무, 민트, 풀, 수지, 망고, 감귤, 허브, 향신료, 꽃, 과일향의 아로마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홉 오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수지나 베타산은 솔직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양조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뭘 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알파산이고요. 이제 알파산을 이소알파산을 만들어서 쓴맛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제 맥주에서 있는 단맛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우리가 쓴맛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최근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홉 오일에 있는 이 향들이죠. 그래서 이런 향들이 또 역시 홉 오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홉이고요.
홉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홉에 대해서 계속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또 알차게 보냈네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